네, 안녕하세요. 조희정입니다. 여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타이머가 있는데 지금 제가 20분 발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앞에 회의를 잠깐 들었는데 분위기가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샤방샤방한 것 같은데, 저는 사회과학연구소에 있고 정치학을 전공하고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좀 삭막하고 살벌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주로 연구하는 부분은, 이 책이 저희가 3년간 연구한 성과들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책이 마을의 진화라는 오늘 발표할 일본 사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올해 나온 책이 로컬의 진화라는 각 지역에서 창업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주로 이제 어떤 성공 사례를 얘기하기보다는 안 되는 사람들은 왜 안 될까, 어떤 것에 어려움을 느낄까, 그거를 정부가 잘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사례가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 처음 위기감을 좀 더 빨리 느꼈고 좀 더 빨리 움직였다 정도의 차이. 그래서 시행착오를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우리가 먼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처음에는 약간은 좀 나이브한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이 처한 상황은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그런 얘기들도 있고, 코로나 위기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그 위기는 대부분 다 경제적인 위기고, 그런 타격은 대도시에도 있지만 대도시 외 지역에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지역 소멸론이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주로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냥 자연적으로 줄어드는데 자꾸 줄어든다고 얘기하지 협박하나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지역에 사는 입장에서는 좀 불쾌한 느낌도 있고, 또 하나는 행정구역이 소멸되는 거지 내가 사는 공간에서 그렇게 큰 타격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어떤 어두운 느낌과 또 반대 쪽에서는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경제라든지 대한문화라든지 아니면 로컬 시프트라든지 지역이 다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니 지역에 더 관심을 갖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코로나 사태 끝나면 지역에 대한 관심은 끝나나 하는 또 그런 좀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을 상상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환경은 이런 식으로 위기와 기대감이 동시에 가고 있는데, 더 조금 안 좋은 거는 어떤 로컬, 지역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이라고 하면은 수도권 바뀐 거고 비수도권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로컬이란 말 자체를 쓸 필요는 없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 과거의 지역이라는 의미랑 다르게 얘기를 해서 로컬이란 말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이 다 지역인 거죠. 그래서 서울 안에도 지역이 있는 거고, 강북도 지역이고 강남도 지역이고 일산도 지역이고 분당도 지역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지역이라고 하면 시골, 낙후된 이미지, 청정 자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낭만론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의식에 대한 편견 이런 부분들이 한 5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낭만적인 느낌인데, 그거는 한번 가보시면 알죠. 낭만과 안 낭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밤낮을 겪어보면 알고 1년을 겪어보면 압니다. 여기도 현실이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폄훼론이 있죠. 굉장히 촌스럽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겉으로는 표현하면은 요즘 같은 사회에서 말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깔려 있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누적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시혜론. 지방자치 25년 동안 계속 지역에다가 무언가 돈을 지원금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역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라고 형식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행정론, 행정구역만 지역이다라는 식으로. 근데 행정구역 단위하고 사람이 사는 단위하고는, 주거하는 단위, 일하는 단위 이런 것과 행정하고는 겹쳐지기도 하고 안 겹쳐지기도 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국가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 부분만 너무 두드러지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로컬 모방론인데,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일본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마치 미영프 독일 5가지 사례는 선진국이니까 거기가 잘하면 우리도 그 중에 좋은 시사점 갖다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인터뷰해보고 뭐 돌아다녀 보고 뭐 그간의 경험치로 봤을 때 느낌은 선진국을 갖다 베낀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 다음에 현실에 절대로 맞지 않는다, 굉장히 안이한 발상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사례를 소개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편견을 심리적으로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갖고 살아왔는데, 이거를 깨뜨리는 방향에 대해서도 나름 신경 써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지역 재생이, 지역의 가치가 있고 뭐 로컬이 발전되고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그 가운데 심리적으로 저런 식의 편견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마음의 머뭇거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 본격적으로 일본 사례를 소개시켜드리자면, 앞부분에서 일부 발표에서도 잠깐 나왔던 가미야마 지역인데, 일본에 5천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지역이고 마을의 진화라는 책에서 소개를 해드렸었고, 굉장히 작은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뭐 외국인과의 교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역의 어떤 기숙사라든지 아니면은 시민들 간의 회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IT 기업들이 뭐 한 20개가 위성 사무실로 그 지역에 있더라. 5천 명이 뭐지? 그 보통 지역에 갔을 때 막 떨어져 살고 그러잖아요.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다운타운에 모여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미야마초라는 데는 5천 명이 모여 산다 그러면 실제로 밀집해 있는 단위는 몇백 명 단위일 텐데, 거기에서의 IT 기업이 20개가 모여 있다. 그래 가 보니까 저희가 저 책을 번역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게 좀 화장빨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책으로 성과를 보여야 되니까 미화시킨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았더라고요, 책보다. 근데 그럼 얘네들은 왜 잘 됐을까? 사람들이 착했을까? 개방적이었을까? 아니면 정부가 많이 도와줬을까? 뭐 이런 식의 가설들을 가지게 되죠. 근데 요 사진 중에 하나 재밌는 사진이 요 사진이 그 회의하는 사진인데요. 책 내용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결론을 정해놓은 회의는 하지 않는다. 모두가 만장일치하는 회의를 하지 않는다. 매우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컨퍼런스를 하고 뭐 이제 여러 번 컨퍼런스를 하기도 하고 정부 부처에서는 여러 번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 리추얼, 의례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를 모셔와야 되고, 그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이제 학교에 있거나 뭐 이런 식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주민의 이야기, 그 주민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언제 다 듣고 앉아 있냐, 시간 오래 걸린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확 내쳐버리죠. 근데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부분을 강조한다라는 게 굉장히 당연하지만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좀 시사점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늘 그 넥스트 포레스트 포럼이라는 그 취지처럼 지역 자원을 어떻게 개발했는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지역에 로컬 수제 맥주가 넘쳐나고 있고, 지역에 카페가 많고, 그다음에 어떤 수공예품, 이런 것들은 그 전에 특산품이라는 이름이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수공예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 아이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지역적으로 어떻게 퍼뜨리냐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수제 맥주나 아니면은 삼나무를 가공한 뭐 제품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IT 기업들의 위성 사무실, 그래서 뭐 해먹을 놓고 노트북 있고, 이 지역이 또 유명해진 게 뭐 계곡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해서 그 사진이 NHK에 보도되면서 되게 그 동영상으로 보도되면서 유명해지고 뭐 이랬는데, 뭐 그거 본 사람들이 굳이 계곡에 가서 노트북을 쓸 필요가 있을까? 계곡에 가서는 물장난하는 게 수순인데 보여주기식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상징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주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계곡에서 이렇게 노트북 쓰는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공주 봉황제 그쪽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약간의 에피소드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도시에서 보통 출퇴근 4시간 걸려가지고 빡시게 출퇴근하면서 여긴 어디 난 누구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좀 편하게 정서적으로 살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시간이 남기 때문에 남는 시간 동안 지역 어린이들과 뭐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3D 프린터도 체험해 보고 이러면서 지역과 끈끈이 유대를 다져나갔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인데, 그 과정을 쭉 정리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책에 나온 거를 쫙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을 재생시켰을까 보면 딱 30년 걸렸습니다. 30년 걸렸을 때 우연적인 게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뭐 인형, 미국이 보낸 인형을 미국에 보내자는 운동을 하면서 주민들끼리 막 와 우리는 미국도 갔다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방감을 가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30년 전에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를 하면서 창작자들을 우리 마을에 불러들이자. 근데 뭐 유명한 화가, 셀럽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민들과 협업할 수 있는 창작자들을 불러들이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뭐 별다르게 새로운 건 없는데, 지금 30년 동안 진행된 과정에서 2번째 우연은 그 IT 망이 깔렸다는 거, 인터넷 망이 깔렸다는 건데, 사실 이 지역만 특수하게 깔린 게 아니라 도쿠시마현 지사가 그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깔았는데, 이 지역에 인구도 적게 살고 그래서 속도가 빠른 것처럼 느껴지는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프라가 깔리고 사람들이 외국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개방감이 있어졌고, 그리고 지역 공무원들과의 협업을 좀 강하게 한 편이었고, 그게 우리나라하고 조금 차이인 것 같아요. 지역 공무원이 아직도 현장과 우리는 좀 먼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깝게 다가왔고, 뭐 이런 식의 과정으로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또 뒷부분. 그 맨 마지막 항목에 보시면요, 2023년에 지역 자기네들이 이제 굉장히 일본 자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지역인데, 자기네들이 한 사례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육부 인가를 받아가지고 뭐 인증을 하고 수료증을 발급하는 이런 식의 학교가 아니라 교육 자체에 중점을 두는, 그래서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려면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조금씩 그런 학교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대학교 4년을 다니고도, 그 고등학교를 다니고도 제도 교육을 받고도 그런 학교를 다닌다는 게 아이러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환경이 변화하고 자원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궁극적으로는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학교를 통해서 재생산을 하는 부분, 왜냐하면 지역 재생을 내년에 하고 말 것도 아니고 뭐 5년 내에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장기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귀착지는 교육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3가지 특징적인 거는요, 첫 번째가 발상의 전환. 어차피 망할 거면 즐겁게 망하자. 결국은 망하지 않고 성공했죠. 근데 이제 긴장감을 놓는 거예요. 근데 지역에서 인터뷰할 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제도가 문제고 정부가 문제고 돈을 안 주고 뭐 막 이런 여러 가지 다 공감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것이 내일의 우리의 삶을 낫게 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뭐 됩시다 하고 의지적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냥 평온하게 지내다가 내일 갑자기 착한 사람이나 의지 있는 사람으로 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천천히 그 지역이 문제긴 문제인데 좀 같이 좀 얘기해 볼까? 그런데 우리가 뭐 위원회를 만들거나 조합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빡세게 가지 말고,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야금야금 해보자. 근데 계속하자. 그리고 옛날 방식하고 좀 다르게 하자. 이런 부분들, 아까 회의할 때 주민들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고, 공무원들이나 이장이 와서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장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이래서 불가능하고 아니면 이래서 가능하다라고 현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이런 식의 피드백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익 체계 창출에 대한 고민입니다. 근데 이익 체계 창출이라고 하면은 조합을 만들어서 상품을 많이 팔자, 아이템을 많이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이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근데 요즘에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고향이어도 힘든 경우가 많아요. 네가 가 있는 동안 이 지역은 많이 변했단다. 그리고 쓸데없이 오래간만에 돌아와가지고 헛소리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린 놈이 뭘 한다고 그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민은 주민대로 입장이 있는 거고 이주자는 이주자대로 입장이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여서 얘기하는 것 자체, 아니면 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할 방식을, 그게 결국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재생이 지역재생의 아이템 방식만큼 사람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 문제를 신경 썼다 이런 게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 발표의 이제 결론으로 얘기할 건데, 민간 주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나 시장이나 비영리 이런 식으로 1섹터, 2섹터, 3섹터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역할이 마치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하이브리드로 가서 해야 될 그 중간, 소위 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있긴 하지만, 그 위상이 뭐 역사적으로는 한 20년, 10년 됐다고 하더라도 그 위상이 굉장히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중간층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정부는 너무 커지고 기업은 너무 이익만 생각하고 비영리는 그 사이에서 힘을 잃어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단체는 망했다 막 이런 식의, 시민단체 망했다는 말 자체를 안 할 정도로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그러니까 그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인 것 같은 그런 식의 상황이 돼 있는 거고요. 그 지역 사례는 가미야마 지역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지역이 있는데, 이거는 뭐 자료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일본에서 조금 먼저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로컬 벤처 개념이라든지, 그러니까 로컬에서 지역 벤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로컬 이코노미라는 게 예전처럼 중앙 교부금에 의해서 지역에서 뭐 돈 받고 뭐 매칭 펀드로 해가지고 돈을 쓰고, 근데 지역 토호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새로운 청년들은 가져갈 수 없는 이런 식의 뿌리 깊은 구조가 아니라, 로컬 자체도 벤처로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로컬 이코노미, 신지방 경제 개념. 그러니까 과거에 올드 지방 경제가 있었단 얘기죠. 그것과 다른 어떤 식의 안티테제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들이 주로 얘기하는 환경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걸 생각하는 공감 자본주의라는 개념도 있고요. 아마도 산림청이나 임업진흥원에서 재미있어할 개념으로는 산촌 자본주의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산촌에서 자본주의라고가 형성된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잘 안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네이밍했다라는 점이 좀 흥미로워서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더블로컬이나 관계인구는 그냥 원샷 게임으로 휴게소에서 물건 탁 사가지고 특산물 사가지고 떠나는 관광객, 쓰레기만 양산하고 버리고 그 쓰레기도 지역에다 버리고 가는 관광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왠지 저 지역이 땡겨, 그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가 좋아질 수도 있고 강릉이 좋아질 수도 있고 평창이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식의 듀얼 멤버십 아니면 멀티 멤버십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걸 뭐 더블 로컬이나 관계 인구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은 응원 인구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응원 인구가 좀 많아지면, 우리 여기 일본에서 논의가 진행된 바로는 제2 주민권 같은 것들을 주자, 멤버십을 줘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하자. 즉 정주로 하는 것, 살고 있는 사람으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작업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개념을 참고로 했고요. 지금 로컬 벤처와 관계 인구는 저희 팀에서 지금 관계 인구하고 더블 로컬은 저희 팀에서 번역 중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서 우려하는 거는, 지자체당들이 이거를 좀 잘못 받아갖고 내일부터 관계 인구 50만으로 늘리라 그래 이런 사례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역자 후기에다가 그 부분을 꼭 써야 된다, 이거를 양적으로 늘리려는 생각을 하면 필패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로컬 매거진은 뭐 우리나라에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시사점이 한국과 일본의 어떤 경로들, 특히 시민사회가 좀 그 지나간 경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 지원 정책이 굉장히 많아서 그 창업지원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금 못 받으면 바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 지원금 자체를 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지원금 자체가 배분되는 방식이 투명한가 공정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지원금 때문에 업력이 약해지고 지원 의지만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찌감치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고 중앙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버리고 지방 정부를 꽉 잡는 식으로 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1, 2, 3섹터 말고 새로운 뉴스섹터를 결국은 과거의 시민단체가 뉴스섹터로 탈바꿈하는 그런 식의 과정이 차이로 있는 것 같아요, 경로에서.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책 마을의 진화의 책의 후기에 보면은 간다 세이지가 쓴 3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 와서 이 마을이 신기해서 100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처음엔 가설을 갖고 왔다. 이렇게 좋은 사례가 나타난 건 괜찮은 리더가 있었기 때문인가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협력하는데 30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다음에 2번째는 치밀한 계산. 아까 여기도 산촌의 생존 전략이 있으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착착착착 발전한 거 아닌가? 아니다. 실제로는 우연이라고 말하면 힘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작은 거를 해나가다 보니 우리끼리 즐거웠는데 유명해졌네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됐다. 그런 다음에 3번째는 뭐 메뚜기도 한철이고 그 30년 했으면 쭉 올라가가지고 상승기가 있고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데 쇠퇴하지 않을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60대, 70대가 됐어요. 30, 40대였다가 그럼 이제 자기 후세대들한테 물려주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출장을 가서 그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다 펌프질하고 돌아다니면서 하자 했던 사람 어디 갔냐니까 유럽으로 여행 갔다 그러더라고요. 니들이 해 그래놓고. 근데 굉장히 상쾌한 꼰대의 모습인 거죠. 그런 식의 후기가 있었고요. 시간이 촉박해서 그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그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기업도 열심히 일을 하고 비영리 기관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요 가운데 블랭크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다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은 정부의 홈페이지가 시퍼렇게 있고 여러 가지 부처의 지역재생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가야 내 맞춤 정보를 알 수 있지? 우리 지역의 현황은 어떠하지? 통계청 사이트를 봐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인 저희가 봐도 이게 숫자만 가지고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사업을 전달받는 것도 왠지 잘 받는 사람만 받는 것 같고 나 모르게 자기네들끼리 사업 지원금 쓰는 것 같고, 그런 이렇게 전달, 협업, 연결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지금 근대 사회에서 정부나 기업이나 비영리가 공고하게 분절적으로 있어 왔다면 이런 블랭크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을 튼튼하게 민간에서 키우는 것, 물론 민간에서 키우면서 정부와도 연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의미의 행정체계, 새로운 의미의 제도 전달 체계, 새로운 의미의 지역 재생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도 그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